이런 거 하면 또 윤미향 당선인은요. 그 어제 라디오 매체 출연해서 2015년도에 그 한일 위안부 그 합의에 앞서서 합의 즈음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돈을 받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고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시에 이제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상황은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외교부 합의 TF 상황에서도 좀 드러나는 내용 아닌가요? 네, 드러났는데 네.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면 할머니들에게 구체적인 사안을 합의했다고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 상황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함께 협의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정확하게 팩트를 제시하고 이러면 되는데 예를 들면 돈을 받지 말라 그랬다. 너무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그리고 그때 그 얘기는 그럼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일본과의 합의가 불가역적이고 그다음에 당사자 불가역적인데다 당사자 우선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수령했을 때 그러면 이게 사실 원칙이 없어져 버리니까 저는 일부에서 그 정의기억연대가 아니라 일부에서 돈을 개별적으로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윤미향 대표랑 연결시켜서 윤미향 전 대표가 할머니들에게 강요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팩트를 제시하고 네. 팩트를 가지고 언론도 기사를 쓰시고 야당도 문제 제기를 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 팩트에 대해서는 진실 게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외교부는 굉장히 발표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교부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외교부는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 대신에 미래한국당의 당선인은 조태현 대변인은 그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윤미향 당선인과는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대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진실 게임이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문제는 그 정의기억 연대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들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인권에 관한 문제를 계속 많이 얘기했는데 기억이 왜곡됐다라고 하면서 할머니의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폄훼하는 듯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과연 그 정의기억 연대가 그동안 그 인권을 앞세우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는 정작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저렇게 뭉개버리느냐? 제가 라는 죄송하지만 반론을 얘기가 한번 제기해 볼까요? 네. 그러면 사실 이 할머니와 윤미향 전 대표의 관계는 하루 이틀의 관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관계예요. 그런데 왜 할머니는 갑자기 저러셨을까? 이런 문제 제기도 거꾸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의 시각에서는 양쪽을 다 취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문도 양쪽에다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의문을 가지는 방식이 저는 너무 일방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윤미향 전 대표나 그리고 정의기억 연대에 대해서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가? 저는 사실 더 궁금한 게 할머니께서 왜 저렇게 갑자기 바뀌셨을까? 왜 수요 집회를 그동안 같이 하시다가 갑자기 수요 집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안 하겠다고 하실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도. 그건 제 기억이 분명하다면은 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초기에 해요. 그러니까 초기? 초기에 앞서서요. 앞서서 네. 그러니까 정기영 연대 대표로 활동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할머니는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봐요. 지금 그 점은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어쨌든 장기간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그러한 관련된 사업들을 윤미향 대표랑 같이 해왔는데 이 순간에 이제 윤미향 대표가 국회로 이제 가면서 그럼 지금까지의 활동은 마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마치 활동한 것처럼 돼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서운함이나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계속 이제 기억이 바뀌었다라는 부분 또 앞서에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디테일을 갖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렇게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첫째로 이제 기억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용수 할머니가 자기한테는 이 일본이 10억 엔을 출자한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말씀하는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안은 당시에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할 때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대표가 같이 TV로 보면서 그걸 이제
알았고 네. 그 내용 알았고 이후에 입장도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억이 달라지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전에 이제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내용을 설명했다라는 것도 그 전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본 정부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그다음에 10억 엔을 출자한다. 이 내용은 나왔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고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됐을 걸로 보지만 이 합의의 핵심 문제라고 제기가 되는 소녀상 철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 합의를 냈을 때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일본을 비난하지 않을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것 이런 거는 이 전달된 내용이 없었다는 게 2017년에 외교부 TF에서 확인된 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맞춰보면 사실은 어긋나는 어떤 대립구도가 아닌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